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시각 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 협력을 비롯한 경제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토 정상회의 일정 마치고 폴란드로 옮겨갔는데 보니까 꽤 오랜만에 방문한 거네요.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그렇죠. 2009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폴란드를 방문한 이후에 뭐 그 이후에도 정상회담은 있었어요. 근데 전부 저기 폴란드 이 정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3년, 2014년에 정상회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폴란드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거는 지금 14년 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꽤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직접 만나는, 또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좀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뭐 일단은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가전, 그다음에 배터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그 협력들이 그 기업들 간의 협력이 진행되어 왔고요. 또 폴란드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폴란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을 많이 들여온 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방산 분야에 대해서 큰 손이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하고 올해 지금 따져 보면 금년 작년하고 올해 방산 수출 실적에서 가장 효자 종목 노릇을 한 게 네. 폴란드 쪽 수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의 그 큰 방산 시장의 하나로도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예. 앞서 잠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또 인접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중요성. 일단은요, 네, 그 둘 다 동유럽에 속해 있죠. 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남부 이제 그 이 해양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이 남부 그 이 육지 지역을 통해서 유라시아로 나가는 네.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폴란드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육지를 통한 그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러시아가 민감하게 느끼는 이유도 또 러시아에 대해서 그 러시아로 진출할 경우에 이게 군사적이든 아니면 경제적이든 간에 또 중간 요충지로 있는 데가 바로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성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폴란드의 방문에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함께 갔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 부분의 협력이 아무래도 가장 큰 방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89명으로 이루어진 경제 사절단이 동행을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외교 안보 면에서의 그 어떤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종의 세일즈 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면도 있고요. 그렇죠. 이미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만 네.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에 그 원전 분야에서도 지금 신규 원전 지금 그 건설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UAE와 이집트에 이어서 제3의 이제 지금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그 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지금 방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협력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 협력을 좀 더 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이 수출입 금융 그 지원 문제입니다. 네. 지금 작년에 수출한 그 총 그 이 수출액 그 폴란드에 지금 현재 평가되는 한 17억 중에 수출액 중에서 폴란드가 이제 12억 정도를 지금 그 이 수출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원해. 쉽게 얘기하면 빌려주는 거죠. 네. 대금을.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지금 추정되고 있는 약 한 30조 규모 중에서 한 20조 정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이제 일단 한번 수출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유지 보수를 위한 나머지 장비라든가 부품 지원 같은 효과들이 또 따라오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이거를 좀 후하게 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전체 수출액의 한 70%면 조금 너무 폴란드한테 관대한 그 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 분야는 이제 양 정상 간에 적절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폴란드에서 뭐 현지 공장 설립이라든가 이런 데서 규제의 완화라든가 철폐 문제 같은 것도 이제 협의가 되겠죠.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에서는 기본 원칙들만 얘기가 되고요. 네. 나중에 그 이 뭐 장관급 회담이라든가 실무급 회담에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네. 언젠가 끝이 나면 재건 사업이 있다. 예, 예. 이 부분이 근데 폴란드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하고 바로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으로 그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산업화가 된 지역으로부터 이제 지금 교두보를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예. 뭐 지금 더 이상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 참상이 그 줄어들기를 바라지만 지금 주요 도시들도 대부분 파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지역에다가 직접적으로 어떤 뭐 건설 공장이라든가 이걸 짓고 시작할 수가 없고 그 주변 국가들에서 일단은 베이스 캠프 비슷한 거죠. 네.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폴란드와의 협력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아직은 지금 전쟁을 참상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 뭐 어느 만큼 이익이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는 있지만 네. 분명히 아마 우크라이나에서의 앞으로 재건 이 사업이란 건 막대한 아마 예산이 소요가 될 거고 또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예. 나토 정상회의 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음번에 나토 가입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받고 싶어 했는데 네네. 그런 시그널을 또 못 받았어요. 네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얻을 것도 다 얻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그렇죠. 보셔야 됩니까? 일단은 이 뭐 군사 지원 문제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의가 이루어졌고요.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에 대한 이번에 이 의견을 일치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방향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후라도 안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에 그만큼 또 이 가입을 지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상당수가 된다라는 걸 또 확인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이 나토 회원국들의 전체 기준에 맞는 어떤 정치 시스템, 즉 민주주의적인 제도의 정착입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군사적인 상호 운영성의 문제, 이런 이 맵이라고 하는 그 회원국 행동 계획들, 그 멤버십 액션 플랜 자체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예. 뭐 생각보다는 당겨질 수도 있겠죠. 흔히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이게 난색을 표명을 했고 뭐 당장은 어렵다고 한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럼 그 이전까지 소급할 수는 없다 그래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 영역 안에 지금 들어와서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만약에 회원국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네. 결과적으로는 나토 조약에 의하면 회원국의 일방에 대한 군사적인 침공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군사적 침공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영내에서 지금 직접 작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이럴 경우에 러시아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위험한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주목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 전쟁이 더 위험한 쪽으로 흐르는 걸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고뇌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와중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다. 어떤 걸 이뤘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군사 지원도 조속해야 된다라는 쪽에서는 그건 미국도 바라는 바거든요. 얻었던 거고. 네. 그러나 아직은 그러니까 미국 계획이 그거거든요. 아직은 당장 러시아를 극단적으로 자극할 만한 이런 결정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내심 바라던 바였는데요. 네. 그거는 이룬 거죠. 다 그렇군요.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긴 한 거네요. 그렇죠. 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이번에 나토에 만약에 가입을 하면 즉각적인 자동적인 아마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네. 또 일부는 참전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얻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 오히려 러시아 쪽에서 정말 이제는 한번 해보자 예. 하고 사생결단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기존에 우려되고 있던 전술핵 사용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자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토 정상회의를 2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 정상회의가 끝이 났는데 우리나라의 2년 연속의 참석의 의미 그리고 외교력이 좀 그만큼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동안 뭐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견국 이상의 국력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자부해 오고 있고 네. 세계도 그걸 인정해 왔습니다만 우리 사실 활동 범위를 보면 한반도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그게 작년 올해를 거쳐 가지고 일단 우리가 먼저 강조를 하고 나왔죠. 네. 우리가 그동안 국제회의나 지역회의가 항상 한반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가 먼저 국제적인 이슈, 그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다라는 면에서 이미 우리 외교의 지평이 상당 부분 넓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토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뭐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군사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도 그만큼 확대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이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이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도 안보 이슈들 중에서 국경이 따로 국경을 가리지 않는 것, 지역을 가리지 않는 것이 테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의 앞으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테러 훈련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2년 연속 그 초청을 받았다는 거는 나토 국가들도 이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를 인정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보면 이제 뭐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토 양자회의나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핵 대응에 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더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토 회의 이때 이 기간 중에 지금 그 결과적으로 도발을 했죠. 예,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잖아요. 그것도 네. ICM 도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ICM 그러면 한반도를 BM 그러면 한반도를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 개발이 얼마만큼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지를 나토 정상들도 이제 재산 인식하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이 북핵 저지 협력과 관련해서는 더 원활한 여건이 오히려 조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끝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의에서도 이제 북핵 문제는 당연히 다뤄질 것이다라고 네네,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 또 오염수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네네. 했는데 서로 입장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또 네네. 점검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를 참여를 보장해달라라는 요구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듣겠습니다. 네, 그만큼 국내의 우려를 이제 이 고려를 하신 반응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그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외신에서 오염 처리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트리트드 웨이스트 워터 또는 트리트드 레이디오 액티브 워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 근거만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안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감정적인 아니고. 예. 부분이 있죠. 그리고 네. 이미 시대 자체가요. 정부가 그냥 안전하다, 내가 안전하다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현대에서 가장 그 이 최근의 안보 개념 자체는 국민들이 안심을 해야 실제로 안보도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그 근거가 희박한 여러 가지 지금 그 이 우려들에 의해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고려를 해서 결국 일본도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그리고 행동들을 보여달라라는 걸 뜻을 전달을 하신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토 정상회의에 이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까지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